요즘 사람들은 이상하게 불안합니다. 책을 읽고 강의를 듣고 영상을 보고 계속 더 나은 나가 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자기 개발을 시작했는데 오히려 더 불행해지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자기 개발은 인생을 좋아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인생을 망가뜨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 많은 사람이 속으로 이미 느끼고 있던 이야기일 겁니다. 자기 개발을 시작하면 생기는 첫 변화. 사람들은 보통 이런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지금보다 나아지고 싶다.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 더 성공하고 싶다. 아주 건강해 보이는 출발입니다. 하지만 이 순간 아주 작은 변화가 시작됩니다. 삶의 기준이 바뀝니다. 이전에는 그냥 괜찮았던 하루가 이제는 부족한 하루가 됩니다. 예전에는 휴식이었던 시간이 이제는 낭비처럼 느껴집니다. 예전에는 만족했던 내가 이제는 부족한 나가 됩니다. 자기 개발을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지금의 나는 충분하지 않다. 이 문장은 동기부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매우 위험한 문장입니다. 만족이 사라지는 순간 인간의 뇌는 비교하는 기계입니다. 그리고 자기 개발 콘텐츠는 끊임없이 비교 대상을 보여줍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는 사람, 1년에 100권 읽는 사람, 20대에 억대 연봉을 버는 사람, 하루 12시간 집중하는 사람.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생깁니다. 나는 왜 이 정도밖에 못하지? 이 순간부터 자기 개발은 성장이 아니라 비교 게임이 됩니다. 그리고 비교 게임에는 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항상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목표가 높아질수록 행복은 줄어든다. 이 현상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기준 상승 효과. 목표가 올라갈수록 행복의 기준도 같이 올라갑니다. 연봉 3천 만족, 연봉 5천 만족, 연봉 8천 만족.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만족의 기간이 점점 짧아집니다. 잠깐 기쁘고 곧바로 새로운 목표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다시 부족함을 느낍니다. 자기 개발을 계속할수록 우리는 점점 더 나아지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점점 더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 역설이 시작되는 순간 자기 개발은 더 이상 행복의 도구가 아니라 불안을 만드는 장치가 되기 시작합니다. 자기 개발은 왜 멈추기 어려울까? 자기 개발을 많이 할수록 이상한 감정이 생깁니다. 쉬면 불안해집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이 생기면 머릿속에서 이런 목소리가 들립니다. 지금도 누군가는 성장하고 있어. 이 문장은 동기부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죄책감 생성 장치입니다. 쉬는 것이 휴식이 아니라 뒤처짐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 순간부터 자기 개발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가 됩니다. 성장 중독.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등장합니다. 성장 중독. 성장은 원래 좋은 것입니다. 문제는 성장 자체가 목적이 되는 순간입니다. 헬스를 처음 시작할 때는 건강이 목적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몸이 아니라 숫자가 목적이 됩니다. 독서는 지식을 얻기 위해 시작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몇 권 읽었는지가 중요해집니다. 공부는 이해를 위해 시작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얼마나 오래 했는지가 중요해집니다. 이때부터 삶은 바뀝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는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 살기 시작합니다. 삶이 프로젝트가 되는 순간 자기 개발이 과해지면 삶 전체가 하나의 프로젝트가 됩니다. 아침 루틴, 생산성 루틴, 운동 루틴, 독서 루틴, 습관 관리, 목표 관리, 시간 관리. 삶이 점점 관리 대상이 됩니다. 겉으로 보면 완벽해 보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가 사라집니다. 그냥 사는 시간, 아무 목적 없이 걷는 시간, 아무 성과 없이 쉬는 시간, 아무 의미 없이 웃는 시간. 이 시간들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삶은 점점 효율적이 되지만 동시에 점점 삶 같지 않게 변합니다. 가장 위험한 변화. 그리고 가장 위험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자기 개발을 하지 않는 사람을 이해하기 어려워집니다. 쉬는 사람을 보면 불안해집니다. 놀고 있는 사람을 보면 초조해집니다. 머릿속에서는 이런 생각이 자동으로 떠오릅니다. 저렇게 살아도 괜찮은 걸까? 이 순간 우리는 깨닫지 못합니다. 자기 개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개발에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을. 결국 번아웃으로 이어진다. 자기 개발이 위험해지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끝이 없습니다. 회사에는 퇴근이 있습니다.
학교에는 방학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개발에는 종료 버튼이 없습니다. 더 나은 나, 더 높은 목표, 더 큰 성취, 더 빠른 성장. 항상 다음 단계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뇌는 끝없는 게임을 견디도록 설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찾아옵니다.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하지만 멈추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멈추는 순간 퇴보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 상태가 바로 번아웃의 시작점입니다. 자기 개발이 자존감을 망가뜨리는 이유. 자기 개발의 핵심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더 나아질 수 있다. 문제는 이 메시지가 반복되면 이렇게 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나는 충분하지 않다. 처음에는 성장의 메시지였지만 결국은 자기 부정의 메시지로 변합니다. 성과가 없으면 불안하고 쉬면 죄책감이 들고 멈추면 뒤처진 느낌이 듭니다.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사람은 점점 자신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나는 아직 부족하다. 나는 아직 멀었다. 나는 더 해야 한다. 그리고 이 문장은 평생 끝나지 않습니다. 역설적인 결론. 아이러니하게도 행복한 사람들은 자기 개발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성장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미 충분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성장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부족함에서 출발한 성장은 결코 만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더 성장할까? 가 아니라 어디까지 성장하면 멈출까? 이 질문이 없는 자기 개발은 끝없는 달리기와 같습니다. 자기 개발이 문제인 것이 아닙니다. 자기 개발이 삶의 중심이 되는 순간이 문제입니다. 삶은 성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멈추는 것이 가장 건강한 성장일 수도 있습니다. 혹시 요즘 쉬는 것이 불안하게 느껴진다면 당신은 게으른 것이 아니라 너무 오래 달려온 것일지도 모릅니다.